레드 마케팅, 상업적 도구로서의 빨간색의 힘. 빨간색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빨간색은 눈에 띄고 과도하게 강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차분함과 절제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쉽게 사랑받지 못한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빨간색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소비자들의 일상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전 국민을 붉은 물결로 물들이면서 그 시작을 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빨간색을 활용하는 레드 마케팅은 그 이전부터 이미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업들의 핵심 전략이 되어 왔습니다. 빨간색은 강렬함, 생동감, 그리고 열정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색의 힘입니다. 레드 마케팅은 바로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빨간색이 다양한 업계에서 어떻게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레드와 여성, 감성과 열정의 색. 빨간색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공공 화장실 표지판을 보면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여성의 감성을 자극하는 색으로 열정과 사랑, 따뜻함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품, 패션, 향수와 같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들은 빨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머니가 여자아이에게 빨간색이나 분홍색의 옷을 사주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경공업체나 패션 브랜드의 로고에서 빨간색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2. 어린이와 레드,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 빨간색은 어린이들에게도 매력적인 색입니다. 강렬한 색감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호기심과 활동성을 자극합니다. 장난감 회사인 레고, 게임기 업체인 닌텐도, 그리고 디즈니와 같은 유명 브랜드들이 로고와 제품에 빨간색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빨간색은 어린이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흥미로운 놀이의 세계로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실버 세대와 레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기피되어 왔습니다. 흔히 노인들에게는 차분하고 무난한 색상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무채색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생기를 얻고자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이는 그들의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노인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빨간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버 세대를 위한 마케팅에서도 빨간색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음식과 레드, 식욕을 돋우는 색. 빨간색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의 간판이나 포장 용기를 보면 빨간색이 많이 사용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네슬레, 델몬트, 농심, 빙그레, 오뚜기 등 주요 음식료 업체들이 빨간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빨간색이 소비자들에게 더 맛있고 활기찬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빨간색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여 식욕을 높이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5. 스포츠카와 레드, 속도의 상징. 스포츠카와 빨간색의 조합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스포츠카는 속도와 열정을 상징하며 빨간색은 이러한 이미지를 극대화시킵니다. 포뮬러 1 경주나 액션 영화에 등장하는 스포츠카들이 빨간색인 경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혼다, 도요타, 기아 자동차 등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빨간색을 로고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빨간색이 주는 강렬함과 도전 정신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6. 웹사이트와 레드, 사용의 제약. 빨간색은 주목을 끄는 색이지만 웹사이트 디자인에서는 주요 색상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빨간색이 화면에서 사람들의 눈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색상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빨간색은 버튼이나 중요한 알림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어 즉각적인 주의를 끌기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7. 대중성과 고급스러움, 변해버린 빨간색의 이미지. 과거 빨간색은 귀족과 상류층의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정일품에서 상품까지만 빨간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빨간색은 위엄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빨간색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중적인 색이 되었고 때로는 노골적이고 상업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빨간색의 이미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해왔으며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8. 다양한 분야에서의 레드 활용과 선입견. 빨간색은 대중적인 주목을 끌어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업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간판은 빨간색으로 해야 눈에 띄고
선물 포장에서도 빨간색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반면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빨간색이 점잖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어 신중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호텔이나 카지노의 레드카펫은 화려함과 특별한 대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 또한 빨간색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결과입니다. 빨간색은 마케팅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되면 강렬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과하거나 잘못 사용되면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빨간색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소비자의 심리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레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때로는 역발상으로 기존 이미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빨간색을 새롭게 해석해내기도 합니다. 결국 레드 마케팅은 색 하나를 넘어서는 상징과 의미의 마케팅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자극하고 소비자의 본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기억에 남을 인상을 심어주는 빨간색의 힘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빨간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마케터의 창의성에 달려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빨간색은 강렬한 성공을 이끌어낼 수도 지나치게 과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레드 마케팅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도전이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끝없는 전략적 고민의 결과입니다. 두 가지 마케팅, 상식의 오류. 펩시콜라 계열의 프리토레이는 세계 최대의 스낵 메이커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광고가 과연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90년대 중반 이 회사는 실제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들어갔다. 5년간 학계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이 실험은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광고 집행과 매출 결과를 변수로 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실험에서 독립 변수는 TV 광고이며 종속 변수는 매출이었다. 공중파를 이용하면 모든 소비자가 광고에 노출되어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 TV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의 일부 소비자에게만 광고를 보여주고 인접 지역의 다른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지 않게 하여 광고 이외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프리토레이는 5년간 20회 가까운 광고 집행, 통제를 통해 과연 광고가 매출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어렴풋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결과로는 먼저 광고는 평균 16%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효과가 광고비를 커버하는지에 대해서는 광고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 규모가 되는 상품의 경우는 매출 증가액이 광고비를 커버할 수 있었으나 매출 규모가 작은 상품의 경우 평균 16%의 매출로는 광고비를 커버할 수 없었다. 특히 판촉과 동시에 실시한 광고의 경우 광고를 하지 않고 판촉만 한 경우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었다. 프리토레이의 주요 상품인 스낵류의 경우 소비자들이 특별히 그 상품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슈퍼마켓에 간 김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판촉 활동을 한다고 해도 가격 자체가 비싼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촉의 강도가 높아도 판촉을 통한 혜택의 총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광고를 통해 판촉 활동을 알린다고 해도 고객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매장 판촉만 하는 경우와 효과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결국 광고와 판촉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상식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광고에 대해서 흔히 갖게 되는 또 다른 선입견은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표현은 중요하다. 그러나 표현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광고의 제작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감을 잃게 하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한다. 예컨대 광고 표현에 절대적 중요성을 두게 되면 모델 섭외, 장소 헌팅, 촬영, 후반 작업 등에 과다한 비용을 쏟을 수 있다. 또한 광고물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광고 집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현보다 광고 집행의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프리토레이의 실험에서는 여러 편의 광고에서 표현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미미했다. 그러나 광고 집행 타이밍에 따른 효과 차이는 매우 컸다. 타이밍에 따라서 20%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매출 증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광고에서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은 제품 출시 시기다. 신제품에 대한 광고는 표현이 어떻든 대부분 효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 밖에도 경쟁사의 움직임, 계절적 요인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